3.1운동을 이끄신 민족 대표 33인. 네네. 그렇죠. 맞아요. 근데 이분들 중에 절반 이상이 기독교인이었다면서요. 맞아요. 그때 뭐 기독교 인구가 많아서가 아니라 네네. 그때 아마 제 기억으로는 그때 복음화율이 뭐 1%, 1.5% 이럴 때거든요. 네. 그런데 그런데도 33인 중에 절반 이상이 우리 저 기독교인이었다는 것은 정말 이 하나님 사랑이 나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몸소 보여주신 분들이에요. 그렇죠. 네네.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33인은 잘 알잖아요. 그렇죠. 한 분을 더 추가해야 돼. 자, 이분이 누굽니까? 바로 네. 한 선교사님이 계신데 네. 34번째 민족 대표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세요. 네네. 푸른 눈의 독립운동가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우리나라 말로는 석호필 선교사님입니다. 네, 저희 알고 있어요. 그죠? 스코필 예. 선교사님. 근데 네. 이분이 3.1운동 당시에 사진을 다 찍어서 전 해외. 세계 네. 언론에 알리신 분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예. 자, 그래서 이 귀한 분 오늘 말씀을 좀 나눌까 하는데 네. 이분하고 스코필드 선교사님하고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분한테 배우고 닦은 분이 한 분 계세요. 네, 네, 네. 여러분이 정말 잘 아시는 분이거든요. 네. 자, 그분 조금 이따 소개를 하고 먼저 준비된 영상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1919년 3월 1일 파고다 공원 앞. 대한독립 만세를 외치며 사람들이 황급히 몰려나온다. 당시의 정황을 담은 단 한 장이어서 더욱 특별한 사진. 세브란스 병원의 약제사 이갑성의 부탁으로 스코필드가 맡은 역할은 사진을 찍는 것이었다. 하나라도 놓칠세라 스코필드 박사는 재빨리 움직였다. 파고다 공원에서 흩어지는 만세 행렬을 찍었고 덕수궁 돌담길을 따라가며 셔터를 눌렀다. 우리나라를 보호하고 지킨 분들이 안치되어 있는 국립서울현충원. 캐나다 출신의 선교사로 세계적인 수의학자였던 스코필드 박사. 그는 현충원에 묻힌 제1호 외국인이다. 애국지사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대한독립 만세의 순간을 카메라에 담아 해외 언론에 알린 조선의 민족 대표 34인이다. 외국인 선교사의 마음은 묘비문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예. 네. 아마 우리 믿는 사람들도 스코필드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네. 그런데 이분이 지금 우리나라 땅, 그것도 국립현충원에 묻혀 계시는 거는 모르시는 분들 많이 계셨을 거예요. 예, 저도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그랬어요? 네. 자, 오늘 내가 매일 이쁘게 3.1절 특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스코필드 선교사님과 특별한 관계 있으신 분을 모셨거든요. 네. 우리나라 국무총리도 하셨고 네. 또 서울대학교 총장도 하셨던 정운찬 집사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총장님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네, 오랜만입니다. 스코필드 선교사님하고 아주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고요? 어떤 관계예요? 네, 저는 집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네. 중학교 못 갈 뻔했는데 네네. 스코필드 박사님이 중학교, 고등학교 등록금 대주셔서 네. 다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중학교, 고등학교 때와 또 대학 때 성경을 중심으로 해서 저한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 공부를 직접 시켜주셨나요? 그러셨어요? 네, 그때 제가 다니던 고등학교뿐만이 아니라 예. 뭐 다른 여러 고등학교 대학생들도 네. 성경반을 만들어서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성경을 배웠습니다. 네. 어떻든지 저는 그 당시 네네. 제가 중1 때 처음 뵙고 대학 졸업하자마자 돌아가셨는데 그 10년 동안 네. 인생에서 배워야 할 것의 대부분을 배우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래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하여튼 오늘날 제가 있게 되는 것은 네. 다 스코필드 박사님 덕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군요.
제가 스코필드 박사님을 처음 뵙게 된 것은 13살 때입니다. 네, 중1 때라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스코필드 박사님은 1889년생이세요. 네. 네. 그래서 그때 71세이십니다. 와, 할아버지네 그럼. 그러니까 58년 차이 나는 것 아닙니까? 네. 당연히 할아버지라고 그랬죠. 아, 그러면 스코필드 할아버지? 할아버님. 할아버님. 네. 근데 그분이 우리말을 참 우리나라 사람만큼 잘하셨죠? 뭐 100%는 아니라 할지라도 네네. 뭐 90%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오. 우선 처음에 오셨을 때 1916년부터 20년에 네. 동안 계실 때 네. 한국말을 많이 배우셔서 굉장히 유창하셨다고 들었습니다만 네. 그 후로 카나다 가셔서 캐나다. 네, 한국 어느가 상당히 줄어들었다고는 그렇지만 58년에 다시 한국에 오신 이후로 다시 한글 연습을 하셔서 네. 저 처음 만나 뵐 때는 뭐 상당히 유창한 저 한국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요? 근데 네. 우리가 알기로는요,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그 캐나다 분이시고, 수의학자, 그러니까 저기 의사인데 이렇게 동물들. 저 관리하는 수의사로 우리가 네네네. 알고 있잖아요. 네. 근데 저 성품은 어떠셨어요? 우리는 못 뵀으니까. 정말 성자 같으시고 할아버지시고. 온화하시고 잘생기시고 네. 그래서 아주 그 만나 뵈면은 기분 좋은 할아버지셨습니다. 네. 물론 저 옳지 못한 걸 보면은 또 아주 강한 표현을 많이 하셨습니다. 정의롭고. 네. 그러니까 박사님께서 3.1운동 당시에서 이제 사진도 찍으셨다가 예. 그 독립운동을 도왔다는 이유로 일단은 추방당하죠. 추방을 당하시죠. 네. 캐나다로.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는 영국하고 일본하고 상당히 가까웠고 당시에 또 카나다는 영연방 국가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비자 받기가 이렇게 어렵지 않았다고 들었는데 네. 1916년부터 20년까지 비자를 받아 오신 다음에 비자가 연장이 돼야 되는데 일본 정부가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아하. 결국은 저 비자 연장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저 책을 보면은 추방 당하다시피 출국하셨다 이렇게 예, 예. 그렇게 됐군요. 자, 그러면 3.1운동 당시에 제암리 교회 학살 사건 이 사진을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찍어서 전 세계 언론에 이렇게 보내는 사건이 있거든요. 네네네네. 자, 그 사진을 좀 보여주세요. 저희들이 자료가 있어요. 자, 이 사진입니다. 덕수궁 앞에서 시위 3.1운동 당시에 하던 거를 이게 우리 그 전에 뭐 우리가 카메라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도 캐나다에서 오신 스코필드 박사님, 그 선교사님이 이렇게 찍으신 거예요. 아, 대암문 앞이고 이게 이제 제암리 마을 탔어요. 네네네. 불에 탔어요. 불이 전소된 거. 예. 그러니까 이런 걸 찍었다라고 그러고 해외 언론에 알렸다는 것은 사실은 총장님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이거 한 거 아닐까요? 그렇습니다. 스코필드 박사님은 3월 1일 네. 전후에서 그 네네. 네네. 시민들의 네. 한 거를 막 찍어서 세상에 알리기도 했지만 네. 화성시, 제암리, 수촌리, 고주리 사람들이 특히 그 독립만세를 열심히 불렀답니다. 예. 그러던 중에 그 마을 사람의 어떤 분이 일본 순사를 한테 폭행을 하고 결국은 순사가 죽게 됐던 모양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일본 정부에서 보복을 하려고 네네. 세계 마을을 갖다가 사람을 죽이고 불을 태우고 굉장히 만행을 했다는 소식을 접하신 후에 소아마비를 갖고 계신데도 예. 자전거를 하나 빌려서 네. 경부선을 타고 수원에서 내려서 경찰들의 눈을 피해서 저 수천리, 제암리, 고주리를 다 현장. 방문하셔갖고서는 사진 찍고. 네 사진을 다 찍어서 그것을 세상에 또 알렸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기는 3.1 만세 운동하는 모습 또 그 제암리, 수천리, 고주리에서의 만행 예. 이런 것들을 세상에 알리게 되고 세상 사람들이 그걸 많이 알게 돼서 결국은 1943년에 네. 카이로 선언 있지 않았습니까? 예. 거기서 한국을 적당한 시기에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 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선언에 직간접적으로 스코필드 박사님이 찍으신 예. 3.1 만세 운동의 모습과 또 화성시의 일제히 만행의 모습을 알려주신 것이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스코필드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셨냐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한국인보다 한국을 더 사랑하신 그러니까. 분이라는 얘기를 아니 들었거든요. 오죽하면 이름도 한국말로 바꾸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예. 스코필. 예. 그러니까 이름을. 스코필드를 네. 가장 한국말로 비슷하게 표현한 게 석코필. 석코필. 네, 네. 석코필, 석코필, 스코필, 스코필 네. 이렇게 되거든요. 스코필. 아. 아니 그때 혹시 저 총장님도 알고 계셨어요? 스코필드 박사님의 한국 이름이 석코필이라는 거? 아 그럼요. 벌써 1차 네. 한국 방문 시에 지으셨대요. 한국 이름은 아. 그 이름은 석코필이라는 여기까지는 알아요. 네네. 자 그런데 우리나라 이 땅에서 마지막에 운명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그 마지막 운명하실 때에 총장님이 옆에 계셨어요. 그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우선 이제 석호필의 저 뜻이 뭔지 예. 한번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알려주세요. 네, 석코필. 이제 석자는 돌석자, 네. 호랑이는 범호, 네. 필은 도울필입니다. 그래서 오. 저 석은 굳은 의지를 표시하고 네. 돌석이니까 호랑이는 범 무서운 것이고 네. 필은 남 돕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굳은 의지를 가진 사람이고 좀 무서운 사람이지만 남들을 즐거이 돕는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 이름 참 잘 줬다고 만족해 하셨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마지막 운명하실 때는 어디서 운명하셨어요? 네, 저 국립의료원 별관에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사실 운명하실 때는 없었고 그 네. 며칠 전에 가서 예. 저 병문안을 드렸죠. 그랬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면서 예. 문찬 정의롭게 살아야 됩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돌아가시기 며칠 전인데도 상당한 힘이 있으셨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으로서는 첫 항일 주사인 스코필드 박사가 1970년 4월 10일 81세를 기록 우리나라에서 세상을 떠났습니다. 3.1운동 34인의 유일한 외국인으로 제2의 조국 한국의 뜻을 묻겠다는 고 스코필드 박사는 그때 마지막 책 한 권, 구두 한 켤레까지 주위 분들에게 다 나눠주고 가셨대요. 아유, 그리고 그러셨구나. 재산을 아유. 모두 보육원과 YMCA에 헌납하시고 네. 빈몸으로 떠나셨다고 그러셨어요. 합니다. 예. 제가 들고 있는 게 이게 이제 아주 오래된 저 성경 중에서도 신약 전서예요. 야, 이게 이제 얼마나 오래된 거냐면 네네. 이게 아주 귀한 거라 제가 좀 이렇게 자 이게 한쪽은 영어, 한쪽은 이제 우리말이에요. 네네.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거 누가 갖고 계셨던 거예요? 아니 총장님이 갖고 오셨다니까요 아, 오늘. 총장님이 보시던 네, 성경이에요. 제가 저 스코필드 박사님 성경반 학생 중에 하나였었는데 네네네. 그때 저게 교재였었습니다. 이 책 갖고 공부하셨어요? 네네. 책이 근데 많다 그러면 보니까. 성경을 가르칠 때 그 스코필드 할아버지의 모습은 어땠어요? 근데 우선 출석을 잘해야 돼요. 네. 그리고 또 지각을 하면 안 됩니다. 네. 출석 한 번 결석하면 그 다음번에 왜 결석했는지 물어보시고 또 지각하려 치면은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스코필드 박사님이 아주 또박또박 우리말로 핑계 대지 마시오 이렇게 엄격하게 다른 거는 지각하는 걸 제일 싫어하셨구나. 네. 그러니까 다른 건 너그러우신 할아버지라도 성경 공부에 늦는 거는 혼났군요. 그러면 네. 공부 뭐 정의 이런 것과 관련돼서 네. 좀 마음에 안 드시면 상당히 엄격하셨어요. 종리님도 좀 혼나셨어요? 저는 별 혼낸 기억이 없습니다. 아니 근데 어떻게 보면은 아까 이제 말씀하셨잖아요. 이제 중학교 1학년 때 만나셨다고 하는데 그것도 스코필드 우리 박사님께서 이제 도움을 받아서 공부를 하셨다고 하셨다면 그 전에 우리 총재님은 좀 이렇게 가정 형편이 조금 어려우셨었나 봐요. 예, 저는 시골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서울로 이사 가겠다고 하셔서 서울로 이사 오신 다음에 네. 한 1년 있다가 돌아가셨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그게 초등학교 3학년 때입니다. 예. 그래서 그 후로 중3 때까지 7년 동안 네. 저는 밥 먹어본 적이 거의 없어요. 아이고. 밥. 네, 네. 쌀밥은 명절날, 생일날, 또 저희 집은 이제 유교 집안이었었기 때문에 제삿날 이때 먹고 보통 날은 아침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떡 먹고 예. 저녁에는 옥수수 가루로 만든 죽 먹고 한 7년 동안 지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한테 한번 물었어요. 예. 왜 아침에 떡을 먹고 저녁에 죽을 먹냐 그랬더니 그랬더니. 밖에 나가서 활동하려면 저
배가 든든해야 되는데 죽 먹고는 안 되고 저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래서 아, 좀- 저녁은 잘 거니까는 죽 먹고. 예. 어차피 내가- 옥수수지만. 네, 그래서 중3 치라고 고1 돼서 보니까 네. 저 도저히 이래 갖고는 안 되겠다 해서 예. 제가 고1 때 가정교사를 시작했어요. 아, 과외를 하셨군요. 네, 그래서 이제 시간제 가정교사를 고1 때 했고 네. 근데 아무래도 집이 뭐 그 낙산동 2번지라고 하는 환자집 동네라 그래서 대학 가기 여기서 공부해 갖고는 대학 가기 힘들 것 같다 해서 고2 때 고3 때는 입주 가정교사를 예. 했습니다. 그래서 네. 입주 가정교사 집에 부모님하고 계약을 맺었죠. 하루 일정을 다 짜주시대요. 아, 그분께서. 5시 반까지 집에 와라. 어. 6시까지 우리 그 가르쳐야 되니까. 그래서- 캐치볼하고 야구 거기도 야구를 좋아했어요. 아, 그리고 그다음에 6시부터 6시 반까지는 같이 목욕하고 7시까지 밥 먹고 7시 반까지 공부하고. TV 뉴스 보고 어. 9시 반까지 가르치고 11시까지는 자야 되니까 제가 공부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그래서 하루에 뭐 제 공부를 1시간 반 내지 2시간 했을까. 집이 가난해서 중학교 갈 형편도 못 됐다. 그런데 스코필드 선교사님 만나서 장학금으로 이제 그분이 보내줘서 중고등학교를 다녔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갔으니까 대학도 간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스코필드 선교사님을 처음에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러게요. 제 친구가 음. 경상도에서 온 친구예요. 경상도 말로 운창하니 어느 중학 갈 끼고. 예. 그래서 머문머문 하다가 나는 학교 못 가고 취직할 건데 그랬더니 뭐 집에 가서 말을 했나 봐요. 자기 집에. 부모님께. 예. 근데 그 아버님이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교수셨어요. 아, 그분도 수의과 대학. 네. 네네네. 근데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제 친구 이병헌의 부모님이 저희 집에 오시더니 네. 너 공부 잘하려면서 중학교 가야지. 음. 경기중학교 붙으면 등록금 내줄 테니까 지금부터 공부해. 입시 준비하래 이렇게 경상도 말로 하셔서 예. 아, 예. 무슨 뜻인지 잘 못 알아들었지만 네네. 열심히 해갖고서 중학교 붙었더니 예. 스코필드 박사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이영서 교수님이. 어. 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보고 저 등록금 얼마냐고 그러셔서 말씀드리고 등록금 대주시고 그래서 인연을 맺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에 교회 다니셨어요? 스코필드 아니요. 선교사님 만나기 전에? 저희 집은 아주 전통적인 유교 아까 집입니다. 제사 지낼 그래서 때 저희 그랬는데. 어머니가 예. 네. 그렇게 저 옥수수 가루로 매일 저 식사를 하면서도 네. 제사는 1년에 10번 지냈어요. 가난해도. 네. 정말로 열심히. 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제사만 없었어도- 명절날, 생일날, 제삿날은 쌀밥 먹었다고? 아니, 그럼 제사만 없었어도 쌀밥 먹을 수 있었던 거 아니에요? 우선 아버지 돌아가셨으니까 아버지, 네. 할아버지, 네. 할머니, 예. 증조 할아버지, 예. 증조 할머니, 예. 고조 할아버지, 예. 고조 할머니에다가 세 번을. 또 대가 끊긴 집안에 친척의 제사를 또 받아다가 하실 정도로 굉장히 어머니가. 네 아마 저희 할아버지 때 저희 집이 충청도에서 잘 살았나 봐요. 제사도 많고 일도 많아서 예. 저희 어머니가 집안을 지켜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저 제사를 열심히 모시지 않았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던 그러면- 집안의 이제 자손이니까 당연히 이제 그걸 따라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스코필드 선교사님 만나면서 성경 공부하면서 그때부터 그러면 예수를 믿기 시작하신 거예요? 네, 저 등록금 대주신 다음에 한 일주일 있다가 저보고 교회 가냐 그래서 안 간다고 그랬더니 예. 교회 가면 참 좋은 사람 됩니다. 가십시오. 그래가지고 아, 그다음날 학교 가서 제 뒤에 앉았던 친구 보고 예. 나 교회 가고 싶은데 너 교회 다니니? 그랬더니 나 연동교회 다니자 그래갖고 연동교회 같이 다녔어요. 종로가에 있는 연동교회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네. 그때부터 뭐 독실한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만 저 교회 개근을 했어요. 제가 지난 60년이죠 벌써. 네. 61년인데 1년에 한 50번 정도는 교회 나갑니다. 아니 그렇게 네. 우리 총장님께서 겸손하게 말씀하셨지만 주위 분들은 다 알아요. 정말 믿음이 신실하시다는 네, 거. 네. 근데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 많은 가르침을 준 것 중에 이런 고백을 하셨거든요. 무슨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를 항상 생각하라. 이런 가르침 주셨다 그래요. 총장님, 요 부분을 좀 얘기해 주세요.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네. 또 좋은 일을 당할 때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를 네. 생각해서 언행을 하면은 좋은 사람이 된다, 좋은 기독교인이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예. 사실은 그 후로는 스코필드 박사님한테 저 성경 배운 이후로는 예수님에다가 스코필드 박사님을 대입을 해갖고 예. 스코필드 박사님이 이럴 때 어떻게 말씀하셨을까? 스코필드 박사님은 이렇게 어떻게 행동하셨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 성자니까. 네, 언행을 하니까 네네. 뭐 제가 그동안에 잘못한 일도 굉장히 많지만 예. 그 잘못한 걸 갖다가 잘못하는 걸 줄여주시는 역할을 하시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좀 잠깐 이렇게 보여드렸는데 예. 사실은 이 스코필드 박사님의 책에 우리 총장님이 나와 계세요. 그래? 등장을 해 계세요. 그래요? 지금 보시면 요 분이 이제 스코필드 박사님이신데 예, 예. 네. 아유, 정말 잘생기셨다. 잘생기셨어요. 아니 예. 무슨 배우처럼 생기셨어요. 네, 배우처럼 생기셨는데 여기를 넘겨 보시면 이제 한국 그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사진 찍었던 장면들 나오고 예. 자, 여기 학생들이 지금 여기 쫙 있죠. 이게 바로 그 성경 공부하던 그 멤버들이라면서요. 네, 경기고등학교 성경반 멤버였습니다. 네, 제가 네, 네. 고2 때 찍은 겁니다. 근데 우리 저 총장님은 서울대학교 경제학과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 경제학과를 선택하실 때도 스코필드 박사님의 인도를 받으셨다 그래요? 고1 때 벌써 네. 우리 고생하시는 어머님을 위하는 길은 뭔가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희 사촌 형이 너 빨리 취직해서 월급 갖다 드려야지. 아, 돈 벌어야 된다. 그렇죠. 그 현실적이죠. 근데 또 그 당시 농업 발전을 위해서 네네. 비료 만들면 좋지 않겠냐 하는 네. 막연한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과로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고2에서 고3 올라갈 때 네. 학교에서 문과 이과 써내라 그러는데 네. 480명 중에 문과는 130명, 네. 이과는 350명 써내니까 아니 그때 그랬어요, 진짜. 네, 학교에서 그냥 큰일 났다. 이과가 굉장히 중요하지만 문과도 마찬가지로 중요하다. 그러면서 학생들을 이과 쓴 학생들을 문과로 가라고 종용을 했으나 누가 말을 듣나요? 네.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각계격파를 하셨어요. 네, 어떻게요? 한 20명 정도 그룹으로 잘라서. 네. 거기서 문과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하신 선생님도 계셨고 저희 그룹에 오신 선생님은 들어오시더니 백지를 하나씩 다 나눠주시면서 네.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아는 대로 써내라. 근데 저는 이게 무슨 뜻? 이게 뭐 아니 무슨 운동장에 소리야. 있는 나무 이름을 쓰네요. 네.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뭐 이렇게 시시한 질문을 해. 그래서 쓰셨어요? 썼죠. 네. 전 5개 썼는데 학생들 10개, 15개 막 써내대요. 예. 그래서 그냥 모르고 다 쓴 거지 뭐 아는 나무는. 네. 근데 저는 그냥 질문이 시시해 보이기도 하고 많이 알지도 못해서 예. 5개 써냈더니 선생님이 야 정은차 너 일어나 봐. 네. 너 반항하는 거야? 그래서 아니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중학교부터 다녔어? 고등학교부터 다녔어? 예. 그래서 중학교부터 다녔습니다. 네. 5년 동안 같은 학교 다니면서 나무. 교정에 있는 나무 이름 5개밖에 모르면은 너는 관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과는 안 된다. 문과 가라. 그런 의미예요? 네. 이야.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그 당시는 선생님 말씀이 하느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문과 가기로 마음 먹고 집에 가서 저희 어머님한테 실망한 섞인 목소리로 예. 저 이과 못 갑니다. 문과 가야 됩니다. 그랬더니 참 잘됐다. 나도 사실은 너 문과 가서 네. 법대 나와갖고 판검사 변호사 되기로 원했어. 그 어르신들은 그게 최고죠. 네. 어. 그래서 또 제가 지금도 좀 어리버리한데 그땐 더 어리버리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문과 가라서 문과 가고 어머니가 또 법과 가라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선배를 만나갖고 네. 그 당시는 고등학교 선배들한테 다 존댓말 썼습니다. 예, 예. 근태형 저 법대 갈 겁니다. 그랬더니 너 법대 안 만든다 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 했더니 판사가 되면은 칼날 같은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너 우유부단하잖아. 어리버리. 그다음에 검사하면 가끔 강압 수사를 해야 되는데 너 마음이 약하잖아. 변호사하면 그 클라이언트를 위해서 그렇죠. 가끔 흙을 백이라고 그러고 백을 네네. 흙이라고 그래야 되는데 성의 거짓말. 너 거짓말 못하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스코필드 박사한테 물어보지 그래.
그 선배가 또 그렇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한테 가셨어요? 갔더니 가서 자초지종을 말씀을 드렸더니 네. 지금 나라가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예. 성장은 됐는데 분배가 악화되고 있다. 예. 분배가. 앞선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예. 저 부자들이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건지 한국은 부자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배려가 눈꼽만치도 없어서 참 안타깝다. 그분 보시기에 안타까웠구나. 네. 근데 이 악화된 분배는 앞으로 30년, 40년, 50년 계속될지도 모르니 예. 너는 각종 격차, 소득 격차를 비롯한 각종 격차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가르쳐주는 학과에 가서 공부를 하고 예. 졸업 후에는 각종 격차를 줄이는 노력을 하면서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가 예. 그러면 제가 경제과 갈까요? 했더니 경제과 좋지. 그래서 경제과 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성장은 되는데 분배가 안 되니 네. 네가 그 공부해 갖고 네. 가난한 사람들에게 분배할 수 있는 네. 그런 공부해라 이런 뜻이네요. 네. 그래서 그 마음을 계속 갖고 있었지만 네. 뭐 구체적인 행동은 잘 못하다가 그래서 제가 동반성장 위원회 한 1년 반 하다가 예. 지금 동반성장 연구소 네, 이사장님 하고 계시잖아요. 합해서 한 10년 가까이 되는 네. 건데 이게 다 스코필드 박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행동하려고 한 결과입니다. 그러면 예. 전 동반 성장이 예. 이게 뭔지 이게 부부 동반은 들어봤어도 예. 동반 성장은 뭔지. 동반성장은 그냥 대기업 중소기업 같이 성장하자는 그런 것도 거니. 있고 네네. 더불어 성장하고 함께 특히 공정하게 나누어서 다 같이 살기 좋은 사회를 만들자는 사회 철학이라고 볼 수 있는데 네. 예. 오해가 많은 것이 마치 동반성장은 부자 거 뺏어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주는 걸로 오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네네. 제가 말하는 동반성장은 그게 아니고 어떤 경제 전체의 파이는 크게 하되 분배의 룰은 조금 바꾸어서 네. 더 많은 사람들이 다 같이 살자 하는 것입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국의 GDP가 100이라고 한번 생각해 예. 보세요. 네. 그리고 부유한 사람들한테 80 가고 네. 어려운 사람들한테 20 같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동반성장이 추구하는 거는 GDP 100을 예를 들면 110으로 늘리되 예. 10을 늘리되 종전같이 분배하면은 늘은 10을 부자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8대 1로 해야 되지 그렇죠. 않겠습니까? 또, 네. 근데 부자들은 이미 밥 먹을 것도 있을 뿐만 네. 아니라 있지. 여유가 있음에 반해서 네. 가난한 사람들은 여유가 없으면 물론이거니와 밥 먹을 것도 없으니 예. 8대 2로 나누지 말고 좀 다르게 예를 들어서 뭐 4대 6 정도로 나누면은 부자는 이제 84를 얻게 되고 네, 사가 더 늘어나는 예, 거죠. 가난한 사람들은 26을 얻게 되니까 6을 더 얻게 되는 것 네,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부자들의 하나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하나 비교해 보면 가난한 사람들이 하나 더 갖는 것에 그 즐거움, 또 만족이 그죠. 그 부자들 것보다 훨씬 크지 않습니까? 네, 네, 그렇게 네. 되면은 더 많은 사람이 더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네. 들어서 한 것이고 지금 금방 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 말씀하셨는데 예. 그 시작은 화두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동반성장으로 시작됐지만 예. 사실은 그 적용 범위는 굉장히 넓습니다. 빈부 간, 네. 도농 간, 네. 지역 간, 네. 뭐 남녀 간, 네. 세대 간, 네. 남북한 간, 그러네. 국가 간 동반성장 네. 많지 않습니까? 그러네. 제가 서울대학 총장할 때 저 도입한 입시에서의 지역균형 선발제. 네네. 이건 지역 간 균형을 위해서 제가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러니까 시골 지방에 있는 아이들도 서울대학교 들어올 수 네. 있는 문을 여셨어요. 그게 어떻게 만들어진 거예요? 네, 제가 이제 각 지역에서 골고루 뽑아야지 예. 하는 안을 학장회의에 냈더니 그냥 다 반대해요. 우여곡절 끝에 전국의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들이 예. 3명 이내로 학생을 추천하면은 그게 풀을 하나 만들 한 5,000명 될 거예요. 그 예. 중에서 한 1,000여 명 뽑고 한 2,000명 좀 안 되는 거는 일반 전형으로 뽑는 것이 지역균형 선발제도인데 인재를 골고루. 네, 대성공입니다. 어떻게 성공했냐면은 저 첫해 대학 들어서 첫 해는 지방 학생들이 좀 성적이 떨어지는데 둘째, 셋째 저 졸업하는 데까지 가면 성적이 더 좋아져서 결국은 지역균형 선발제는 성공했다고 저 평가를 받고 있는데 형평 차원에서 그랬다고들 그러는데 형평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예. 사실은 수월성 차원에서도 이게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수월성 또는 뭐 창의성 이런 것들은
다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예.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부 서울 학생들 또는 강남 학생들 있는 것보다 전국의 골고루 학생들을 뽑아 놓으면은 학교가 다양해지고 그렇죠. 더 창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죠. 네. 이건 사실 제 창의적인 아이디어라기보다는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미국의 저 인류 사립학교는 거의 다 그렇게 합니다. 동반 성장의 그 기본이 네. 스코필드 선교사님한테 배운 것도 있지만은 사실은 이게 기본이 루키에서 찾으셨어요. 그럼 맞습니다. 예, 그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루키 네, 사실은 저는 네. 스코필드 박사님은 우리들한테 구약은 별로 안 가르치시고 신약만 신약 가르쳐서 전 그래서 뭐 구약 39권, 신약 27권이라고 들었지만 구약은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잖아요. 아까 보여드린 뉴 테스트먼트 이것도 신약이에요. 글쎄요, 신약만 네. 봤으니까. 네, 네. 그런데 이제 동반성장 아이디어를 세상에 내놓고 나서 네, 네. 구약에서는 누가 이런 말 한 사람 없나 하고 알아봤어요. 예. 아, 그러셨어요? 네, 그랬더니 누가 그 룻기를 봐라야. 그래서 룻기를 봤더니 2장 15절부터 한 뭐 17, 18, 17절, 예, 18절까지 네. 있는데 그거 한번 읽어드릴까요? 네네네. 네, 네. 굉장히 써오셨네 또. 제가 외우지는 못해요.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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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네. 기술하더라도 네네. 저 읽어주세요. 룻기 2장 1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여기는 17절까지만 예. 써왔습니다.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에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다시 말해서 룻입니다. 그에게 곡식 단 사이에서 줍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예.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룻이 밭에서 저녁까지 줍고 그 주운 것을 떠니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느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매. 이게 예. 17절까지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동반성장 아이디어하고 뭐 비슷한 게 그러네요. 아닌가 들고 또 레위기에도 이런 포도밭 얘기가 나옵니다. 그렇죠. 포도 추수할 때 다 따지 받지 말고 좀 네, 일부 네, 내서 남겨둬라. 행인들이라든지 동네 사람들이 좀 가져가게 하라. 이런 것이 동반성장 아이디어하고 맥을 같이 한다고 예. 볼 수 있습니다. 네, 네, 네. 구탱이 밭 추수하지 말고 구탱이 예, 맞아, 맞아. 어려운 사람이 갖고 가고 이삭 줍지 말고 네. 나그네가 취하게 하고. 야, 정말 정말 아니 이게 우리는요 이게 몰랐어 그죠? 그러니까 성경에 다 있는 얘기. 사실은 서울대 나오시는 분들은 막 공부하는 건 줄 알았더니 저희 뭐 서울대 안 가더라도 성경만 봐도 경제학 이론이 여기 성경에 다 있는 거예요. 다 있죠. 그러니까 저희가 충분히 더 현명해질 수가 있는. 그러니까 모든 지혜는 네. 성경 안에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자 그런데 총장님 네. 얼마 전까지 네. KBO 한국 야구위원회 총재하셨어요. 네네. 야구요? 나는 처음에 있잖아요. 저는 죄송합니다만은 아니 그 대한민국 총리까지 하시고 총장 하시고 이랬던 분 갑자기 야구? 야구? 네. 이게 무슨 인연이 있으셨어요? 야구하고? 그러면 네 저는 이제 초등학교 구단주들이? 4학년 때 네. 시골에서 올라온 지 뭐 한 2년밖에 안 됐을 때, 네. 2, 3년밖에 안 됐을 텐데 동네 형들이 야 너 이리 와 하는데 따라갔죠. 네. 영문도 모르고 안 따라가면 또 혼날까 봐. 그랬더니 저를 제 동숭동 낙산동 2번지에 살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당시 서울 물리대가 동숭동에 있었어요. 예, 예. 물리대 운동장에 데려가더니 너 저기 서 그런데 센터에 저를 세우대요. 근데 끌고 갔는데 야구에 야자도 모르는 사람 네. 들어가서 야구가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글로브는 던져줬어요? 글러브를 하나 주고 너 센터에서 공 오면 그냥 받아. 네. 근데 그날 첫날인데 플라이볼이 2번이나 왔어요. 어린이들 야구에 이 센터에 공이 자주 갑니까? 그렇죠. 그것까지 알아. 2번이나 플라이볼이 왔는데 2번 다 여기 잡았어요. 운이 참 좋았죠. 저 앞에 오니까 이렇게 예. 받았죠. 받아갖고서는 2번이나 받으니까 동네 형들이 저보고 너 야구 소질 있구나. 그래서 잘하네. 저를 꼬셔갖고 자꾸 야구할 때마다 데려가고 걔 잘하더라. 네, 또 뭐 아주 안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저도 나도 야구 소질 있나 봐. 그래 착각도 하고 그래서 4학년 때부터 야구를 무지무지하게 많이 봤죠. 한국에서 저보다 야구 많이 본 사람도 별로 없을 정도고. 보셨어요? 네, 그리고 대학 졸업할 때까지 매주 동네 야구는 아, 그래요? 했고 중학교 때는 야구부에 들어갔고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저는
주전 선수는 한 번도 못 되고 예. 주전자 선수였었어요. 전자 선수. 후보니까. 주전자 선수는 요새는 석회로 라인 긋지만 그때 그게 없으니까 물르고였죠. 물로 긋거든요. 네, 네. 아니 그래갖고 미국 야구에 가셔도 미국을 공부하러 가시면서도 거기서 야구를 또 네, 거기 가서 이제 좋아하시면서요. 저 유학생들 모아갖고 네. 제가 다니던 대학원 학생하고 뭐 옆에 라트거스 또 옆에 콜롬비아 또 뒤에 유펜 학생들하고 예. 저 야구샵을 했죠. 그때 야구는 사실은 야구가 아니고 소프트볼이에요. 예. 네. 근데 그때 콜롬비아 대학 교수 면접을 대가려고 면접을 갔는데 2박 3일 면접입니다. 예, 예. 근데 첫 번 면접 교수가 저보고 미국 문화 좀 아냐. 그래서 그건 왜 물어보냐 첫째. 둘째는 그 문화가 뭐를 의미하냐 그랬더니 아니 미국 문화는 프로야구지. 왜 물어보냐 하면 우리 학교는 전통이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미국 문화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와서 가르쳐야 된다. 근데 갑자기 생각난 게 있어요. 저희 지도 교수가 인터뷰할 때 네가 아는 토픽이 나오면은 꼭 붙들고 있어라. 예. 모르는 거 나오면 빨리 딴전 펴라 이렇게 해서 그걸 붙들고 야구로. 예정된 75시간에 야구 얘기만 했어요. 그래갖고 뭐 뉴욕 매치에 탐 시버의 승률은 얼마고 뭐 ERA는 얼마고 저 자책점 그다음에 뉴욕 양키스의 저 예를 들어서 레지 잭슨의 타율은 얼마고 뭐 거의 다 외우다시피 하니까 그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네, 75분이 지난 다음에 하더니 그다음 면접 교수한테 저를 넘기면서 뭐라고? 뭐 프로야구 저렇게 아는 거 보니까 우리 미국 문화도 좀 알 것 같고 우리 학생들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많지 않은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들어서 저는 야구 때문에 박사학위 1년 늦었지만 네, 네. 저 바로 그 첫째 번 면접을 편하게 했기 때문에 그다음 면접도 편하게 야구 덕 좀 보셨네. 해서 야구 덕 좀 본 것 같습니다. 근데 메이저리그에서 시구도 하셨잖아요. 네, 그건 2번이나 했습니다. 와. 예. 이거 아무나 하는 거 아니에요. 메이저리그에서요. 1년에 한 10번밖에 안 해요. 어. 2012년에는 저 스코필드 박사 동상을 토론토에 저희들이 세웠거든요. 네, 네. 토론토 동물원이 세계에서 4번째로 큰 네. 동물원이 있는데 스코필드 박사가 아무래도 수의학 박사니까 네. 거기다 큰 동상을 세웠어요. 우리 정부의 도움도 받고 또 모금도 하고 해서 그 제막식이 제가 총장 때 시작한 거가 제막식이 정식 제막식이 12년에 이루어져서 그 제막식에 갔는데 거기 저 어딘가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예비 사위가 예. 그 전에 한번 제가 얼굴 아는 사람인데 저보고 시구 안 하겠냐. 거기 물론 이제 김만홍 목사라는 분이 그 전에 토론토 블루제이스의 구단주의 예비 사위를 소개했기 때문에 예. 안 사람이지만 그래서 뭐 불감청이나 고소원이다 라고 했어요. 갔는데 기회만 주면 뭐. 예, 근데 그게 이제 그 전화는 한 3, 4월에 받았습니다. 근데 전화 받기 이틀 전에 어떤 TV에 나가갖고 저보고 버킷리스트를 물어보길래 나 메이저리그에 가서 시구하는 거다. 그랬어요? 일주일도 안 돼서 소식이 나갖고 기도하셨어요? 네? 기도하셨어요? 속으로 기도했는 것 같은데 제가 그런 말을 밖으로 잘못돼요. 속에 있는 것도 다 알아들으시잖아요. 여기서 그래갖고 이제 연습을 가고 갔죠. 예. 야구한 지 오래됐으니까. 네. 그래서 잠실구장 가서 한 3일 동안 몸 연습을 좀 하고 풀었어요? 풀었는데 팔이 빠져갖고 큰일 났구나. 근데 가서 할 때는 뭐 죽어라고 던져서 네. 블루제이스 캐쳐에 이 가슴팍에 가는 공을 스트라이크. 스트라이크 던졌죠. 물론 제 스트라이크가 중요하냐 폼이 중요하냐. 그래갖고 폼은 뭐 좀 못했어요. 이 아리랑볼 던지듯이 예. 던졌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그게 첫 번이고 예. 근데 두 번째로는 제가 KBO 할 때 그 메이저리그 베이스볼에서 네. 우리를 초청했거든요. 올스타 게임 보러 와라. 그래갖고 워싱턴에 가서 워싱턴 내셔널스 구장에서 올스타 게임을 보고 그래도 뉴욕에 가서 한번 MLB 사무국 다시 한번 그 전에도 한번 갔었지만 다시 한번 방문해야지 해서 갔더니 또 그쪽에서 너 이번에 빅게임이 있다. 뉴욕 매치하고 뉴욕 양키스 게임이 있는데 시구 안 하겠냐. 아이 와이 낫. 그래서 가서 시구를 했는데 이번에는 홈플레이트에 떨어졌어요 공이. 예. 이렇게 힘이 부족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빨리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야 포크볼 던지기 참 힘들구나. 좋습니다. 포크볼에. 네, 그래서 예. 두 번이나 예. 했습니다. 아유, 근데 네. 총장님, 네. 야구를 그렇게 좋아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으시다고요?
야구는 네, 처음에는 그냥 우연히 이렇게 됐지만 네네. 야구야말로 인생하고 닮은 게 많지 그러니까요. 않습니까? 네. 162게임 우리는 144게임 하면은 네. 치다 이기다 한 60%좀 넘으면 그 우승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인생도 잘 되다 안 되다 그렇죠. 영어로 하면 업 수도 있고 다운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세옹지마란 말도 있지 맞아요. 않습니까? 네, 네. 야구하고 인생하고 많이 닮은 것 같고 하나 좀 더 이런 것만 있지 않습니까? 야구는 9회 말 투아웃. 투아웃 투쓰리부터 투스트라이크. 시작한다. 그러니까 사실 그 후에도 타자가 몇 명 올지도 모르고 그렇죠. 잘 모르잖아요. 역전에 역전을 예, 예. 그래서 이게 인생하고 닮은 것 같아요. 특히 재미있는 거는 네. 배구나 농구나 뭐 축구나 이런 모든 거는 구기 종목. 예, 공을 골에 넣어야 되잖아요. 네네. 그러면은 이제 그렇죠. 예, 예. 농구 축구는 그렇고 배구는 저쪽에 잘 스파이크를 해야 되고 공이 중심이죠. 네. 근데 야구는 히트 치건 홈런 치건 1루, 2루, 3루 밟은 다음에 홈플레이트를 밟아야 점수를 내는 거예요. 그렇죠. 홈으로 예. 들어와야죠. 네, 그러니까 가장 인간적이고 가장 가정적인 운동이 아닌가 생각. 아, 홈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가정적인 가정적인 거군요. 거는 네. 좀 어거지가 있는 거고, 근데 하여튼 인간이 들어와야 점수를 낸다. 네. 홈으로다 집어넣어 점수 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들어와야 점수 낸다는 예. 의미에서 인간적인 운동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니, 어떤 목사님은 그 호흡을 천국으로 비유하셔서 네. 그 우리 인생살이 돌고 돌고 돌아서 천국으로 들어오는 거로 말씀하시는데 아유 아주 감동이었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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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자, 우리 야구 얘기하실 때 총장님이 제일 신나서 얘기하시네요. 보니까. 정말 제일 좋아하셨던 거라 확실히 눈빛이 달라지시네요. 총장님 오늘 우리 3.1절 특집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스코필드 선교사님과 만남을 통해서 이제 예수도 믿게 돼서 이제 구원도 받으셨고 많은 가르침 받으셨잖아요. 그 얘기했는데 요즘 젊은이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어떤 얘기를 해주고 싶으세요? 근데 저는 스코필드 박사님이 저한테 가르쳐 주신 거를 예. 그냥 전수해드리고 예. 싶어요. 네. 저세 가지인데 예. 하나는 정직해라. 정직. 정직이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네. 한번 거짓말 해봐라. 그거 덮으려고 다른 거짓말. 그렇지. 또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말. 네, 맞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거짓말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고 괴롭다. 그게 어디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냐? 이렇게 그 정직한 게 가장 경제적인 생활 방법이다 하셨고 두 번째는 이제 스코필드 박사의 그 희생 봉사 네. 또 박애 정신 이런 거하고 통하는 것이지만 어려운 사람, 특히 선한 어려운 사람한테는 예. 비둘기처럼 대하고 어. 강한 사람 그러나 정의롭지 못한 강한 사람한테는 호랑이의 날카로움으로 대하라 이렇게 하셨어요. 사실 그게 뭐 그 두 가지 가르침이 지키기가 힘들어요. 저도 뭐 거짓말도 상당히 하고 살았고 거짓말을 덜 하려고 노력은 했지만 힘드나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고 두 번째는 저한테 영향을 많이 미쳤어요. 제가 예. 1986년에 저 개헌 서명 했습니다. 서울대학에 다른 두 교수와 함께 개헌 서명을 했는데 그때 스코필드 박사님 생각하면서 했어요. 그 스코필드 박사님이 가끔 3.1 운동 때 보면은 사람들이 독립을 원한다 그래갖고 예. 굉장히 저항 정신이 있는 것 같은데 보통 때는 그 추종할 때가 너무 많다. 컨포미스트가 네네. 때가 많은데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그 비판 정신을 길러내야 된다. 단지 건설적 비판 정신을 예. 길러내야 된다. 강한 사람, 그러니까 정의롭지 못한 사람한테는 강하게 비판하고 저항해야 된다. 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 대통령을 저 체육관에서 뽑지 말고 직선. 우리 손으로 뽑자. 네, 하는 개헌 네. 서명을 하게 된 거는 스코필드 박사님의 가르침을 따른 거라고 볼 수가 있고요. 네. 하나만 좀 더 말씀을 드리면 세 번째는 예. 아까 저한테 저 나라사랑 예. 스코필드 박사님의 나라사랑을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하셨어요. 하루는 제가 이제 가끔 대학로 그때는 대학로라는 게 없었고 예. 뭐 유아동로 tem죠. 개울이었었는데 대학로를 걸으면서 스코필드 박사하고 말씀 많이 나눴는데 하루는 그 법과대학 쪽 지금 가니까는 어떤 신사가 오시면서 꾸벅 절을 하셨어요.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가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저 법대 이한기입니다. 그러니까는 법대에서 뭘 가르치십니까? 했더니 저 국제법을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스코필드 박사님이 그냥 직접적으로 아니 이 가난한 나라에서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거를 가르치면서 월급을 받으면 창피하지 않습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야. 사실은 한 번도 저도 만나본 일도 없지만 네. 우리 친구 형이었거든요. 아버지였거든요. 야, 이한기 친구 박사 아버지. 아시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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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당황하고 나서 숙소에 가서 여쭤봤어요. 지금 함춘관 있는 데가 옛날 외인 숙소입니다. 네. 네. 그래서 아까 그런 할아버지 아까 그런 말씀 왜 하셨어요? 그랬더니 국제법이 그 자체가 나쁜 건 아닌데 세상은 국제법으로 움직일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많다. 세상은 국력이 움직이는 것이지 국제법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다. 예. 아유, 그러네. 당신이 제1차 대전도 받고 네. 제2차 대전도 받고 제2차 대전 후에 미소의 그 패권 경쟁도 받는데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국력이기 때문에 국력을 키워라. 키워야 된다. 국력을 키우지 않으면 우리가 언제 일본한테 또 언제 중국한테 먹히면 어떡하냐. 이제 국력을 키워야 되고 그 말씀이 참 그래서 내가 너 보고 저 보고 보고 경제학과 가서 국력 신장에 그 매진하라. 국력 신장을 위한 공부에 매진하라 이렇게 예. 했던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아까 네. 빈부격차를 좀 줄이기 위한 방안을 배우기 위해서 경제과 가라고도 했지만 또한 동시에 경제 성장에 경제학을 공부하면 경제 성장에 그 공헌할 수 있으니까 예. 그렇죠. 경제과 가라고도 말씀하셨거든요. 네, 네. 이만큼 한국을 정말로 사랑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코필드 박사님의 가르침이 예. 정직해라, 뭐 어려운 사람한테는 비둘기처럼 강한 사람한테 호랑이처럼 하라, 또 국력을 키워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거는 예. 오늘날 우리 젊은이들한테도 네. 꼭 해주고 싶은 말이다. 예, 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총장님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기도 제목 좀 여쭐게요. 글쎄요, 저는 요새 예. 참 안타까운 것이 네. 공동체 정신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동반성장도 공동체 정신이 없으면 예. 될 수가 없습니다. 네. 지금 세상은 역사적으로 볼 때 혼자 무엇을 하는 것보다는 예. 같이 무엇을 할 때가 항상 발전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래서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우리 젊은이들이 지금 너무나 다 각각으로 떨어져 갖고 네. 특히 코로나 이후는 뭐 더 누구하고 만날 기회도 많지가 예. 않으니까 네. 개인적으로 되기가 쉬운데 네. 공동체 정신을 키워서 우리나라를 키워야 우리가 떳떳하게 네. 우리의 운명은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나라가 되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 국민들 학생들도 그렇고 국민들한테 예. 공동체 정신을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민들이 지금보다 좀 더 많은 공동체 정신을 갖도록 하나님께서 네, 네. 우리를 이렇게 유도해 주셨으면 인도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는 말씀을 기도드리고 싶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우리말로 하면 둘의 정신이네요. 둘의 정신. 그렇죠. 예, 아니 그렇죠. 그게 공동체. 동반성장이죠 뭐. 그렇지. 네, 예. 네. 홍익인간 둘의 정신 이거 많이 우리 네. 존재이 많이 있어요. 사실. 네, 네, 맞아요. 맞습니다. 네. 오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3.1절 특집 내가 매일 기쁘게 네. 오늘 스코필드 선교사님 얘기를 전 서울대학교 총장이신 우리 정운찬 총장님 통해서 잘 들었습니다. 네, 네. 인사드릴게요. 네. 네.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우리 정말 가난하고 그다음에 우리 주권도 잃어버렸던 그 시대잖아요. 네. 일제 강점기 시대에 목숨 걸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3.1운동. 네. 그 당시에 민족 대표 33인 얘기했고 우리가 34번째 민족 대표 네. 우리말로는 스코필 선교사님, 스코필드 선교사님 얘기했잖아요. 네, 네. 근데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분을 하나님이 보내주셨잖아요. 그렇죠. 그죠? 네. 이게 은혜인 것 같아. 네. 이게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네. 그리고 오셔서 또 네. 많은 이렇게 제자들을 네. 키우셨잖아요. 그렇죠. 학생들을 키우시면서 이 나라를 어떻게 성장시켜야 될지. 그래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석학들께서 그 예. 성경 공부 안에서 그러니까. 예. 어. 정말 그 비둘기 같이 사람들을 비둘기 같은 사람들은 보호하고 그렇지. 아끼고 존중하며 못된 놈들한테 호랑이처럼 막. 호랑이처럼 하라고 그 모습으로 정말 이 세계를 지금도 네. 그 말씀을 믿고 따른다면 저희가 변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근데 생각이 이제 듭니다. 역으로 우리나라가 하나님의 그래 은혜를 받고 이제는 또 선교사님들을 많이
그 전 세계에서 저 미국 다음으로 두 번째 파송하는 나라가 됐잖아요. 네, 네. 우리가 선교사님들에서 얼마나 기도하고 얼마나 후원하는지 우리 저 3.1절 기념으로 오늘은 그것 좀 생각해봤으면 네. 좋겠어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오늘도 주님과 함께 CTS와 함께 평안하게 보내시고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